메건 맥케인 뭐 TV 많이 보시는 분들한테는 익숙한 얼굴입니다. 존 맥케인 상원의원의 이제 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존 맥케인 상원의원의 네 자녀 중에서 첫 번째 딸인데요. 근데 이 메건 맥케인이 사실은 이제 보수 논객으로 활동을 여기저기서 많이 했고 글도 많이 쓰고요. 예, 뭐 데일리 비스트라는 언론사에서도 글을 많이 썼었고 그리고 또 방송에서도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나름대로 정가에는 많이 알려져 있는 인물인데 트위터에다가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이건 굉장히 내 입장에서는 말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인데 라면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나는 한때 내가 조 바이든을 진정으로 알았다고 생각했고 내가 고통과 슬픔에 잠겨 있을 때 그는 나를 도와줘서 나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일단 얘기를 해놓고 TV에서 연설하는 이 남자 조 바이든을 얘기하는 겁니다. 조 바이든이 어제 TV 연설하면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했던 것에 대한 이건 내 잘못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굉장한 성과를 낸 것이다 라고 자화자찬하는 그 TV 연설했던 그것을 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TV에서 이런 연설을 하는 이 남자를 난 도대체가 알아볼 수가 없다. recognize 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예, 알아볼 수 없다. 인정할 수 없다. 복합적인 의미로 사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 우리나라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버린 미국인들을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이든이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에서 한 짓이 어떤 짓인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바이든이 거기에다가 우리는 20년 동안 끌어왔던 미국 역사에서 가장 오래됐던 전쟁을 끝냈다. 그리고 철수작전은 굉장히 성공적이었다. 미국으로 오고 싶어 하는 미국 국민의 98%를 구출했다. 이런 개 같은 소리를 했습니다. 뭐 바이든은 90%라고 얘기를 했고 연설할 때. 그리고 백악관 홈페이지에 올라온 내용에는 90%라는 숫자가 잘못됐다. 찍 꺼놓고 거기다가 가로 열고 98%라고 수정해서 올려놓는 백악관 홈페이지에 그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결국 아프가니스탄에서 구출되지 않은 미국 시민들은 본인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구출이 안 된 거다.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다. 민주당, 공화당 의원들 가리지 않고 하원 의원, 상원 의원 사무실로 나 좀 구해주세요라는 전화가 엄청 쇄도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그것 때문에 정신이 없습니다. 의원 보좌관들이 그 전화들 처리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하루 종일. 그런데 뭐 미국으로 오려는 미국 국민의 겨우 2%만 구조를 못한 것뿐이다라고 어떻게 감히 이야기를 하느냐 하는 거죠. 이 맥케인 가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최근에 작년부터 했던 이야기들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선거가 벌어지고 있던 한참 대통령 선거가 벌어지고 있던 시점에서 이 존 맥케인 후보의 와이프인 신디 맥케인이 바이든을 지지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그렇게 지지하게 된 데에는 이 존 맥케인이 월남 참전 용사 출신 아닙니까?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이제 월남군한테 베트공한테 포로가 돼서 옥고를 치르는 상황 그런 아픔을 겪었던 인물인데 근데 그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좀 말실수를 하긴 했죠. 뭐 잡히는 사람을 영웅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이제 말실수를 좀 하기는 했는데 근데 그것이 어떤 뭐 화근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뭐 그 전부터 감정이 썩 좋지는 않았던 것 같지만 어쨌든 신디 맥케인 이 여사가 민주당 전당대회에 나가가지고 바이든을 지지하는 그런 연설을 했고요. 애리조나주입니다. 이 지역구가. 근데 애리조나주에서도 지금 이상한 선거 결과가 나와서 지금 온통 다시 이거 감사를 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됐다. 근데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하고는 완전히 등을 돌린 당적은 공화당인데 이 사람들이 정말 공화당 사람이냐 이 사람들이 진짜 보수냐라고 의심이 들 정도의 행보들을 좀 보였던 인물들인데 그리고 지금
메건 맥케인이 트위터에다가 한 이야기에도 그렇게 그 말이 나오거든요. 나는 한때 내가 조 바이든을 truly, 진정으로 그 사람을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다. 그랬는데 지금 하는 행동을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바이든이 아니네 이겁니다. 지금 모습이. 흔히들 이야기하는 이제 그 대역 이야기들이 좀 있죠. 지금 움직이고 있는 바이든은 가짜 바이든이다. 진짜 바이든이 아니고 진짜 바이든은 지금 어디 잡혀가 있다. 내지는 뭐 이미 죽었을지도 모른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지금 움직이고 다니는 거는 가짜 바이든이다라는 음모론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아직은 그것은 저희가 음모론 수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메건 맥케인이 보았을 때는 지금 저렇게 아프가니스탄에 대해서 잘한 작전이라고 지구상에서 그런 작전을 펼칠 수 있는 거는 미국 한 나라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멍멍거리는 이 바이든을 보고 있으면서 내가 알고 있던 바이든이 아닌데?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죠. 진짜로 메건 맥케인이 알고 있던 바이든이 아닐 수도 있고 예. 아니면 바이든이 진짜로 누군가의 조종을 받고 지금 미쳐 있을 수도 있다. 뭐 그건 알 수가 없겠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메건 맥케인이 이런 글을 올려놓으니까 평상시에 메건 맥케인의 트위터에 팔로잉 하는 사람들이 찐 보수들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원래 성향이 이렇다 보니 중도라든가 혹은 좌파에 있는 팔로워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달리는 댓글들이 아주 복잡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댓글을 달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댓글들이 달려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희한한 댓글이 하나가 달린 게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2001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21년 이제 철수할 때까지 매년 몇 명의 미군 군사들이 죽었다라는 것을 숫자로 표시한 것인데요. 이것을 숫자로 표시를 하면서 이 중간에 지금 주석을 좀 몇 군데 달았습니다. 여기 있는 주석의 내용은 뭐냐면은 미션 어컴플리시드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무가 다 끝났다. 2003년에 이미 임무가 다 끝났다라는 주석이 달려져 있고요. 그리고 2011년에 보면은 오사마 빈 라덴 킬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사마 빈 라덴이 2011년에 사살당하죠. 작전에서 사살당하면 네이비실이 가서 죽이죠. 그리고 2021년에 철수를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that conservatives are upset about start here. 2021년에 12명 죽었는데 사실은 뭐 13명입니다만 12명이 죽었는데 그때부터 보수층에서 지금 화를 내고 있다. 그 전에 죽었던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데 겨우 2021년에 12명 죽은 거 가지고 지금 보수가 화내고 있다. 비꼰 겁니다. 자, 그런데 자 보십시오. 2008년, 2009년 요때 보십시오. 자, 2007년, 2008년까지만 해도 111명, 153명이 죽었다라고 나오는데 2009년부터는 갑자기 숫자가 확 늘어납니다. 310명이 죽고 2010년에는 496명이 죽고 2011년에는 412명이 죽고 2012년에는 301명이 죽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죽습니까?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오바마가 취임했을 때입니다. 오바마가 취임한 해에 갑자기 많이 죽습니다. 그때부터 4년 내리 엄청나게 많은 병사들이 죽었습니다. 오사마 빈 라덴을 죽인 게 2011년인데 그 뒤에 2012년에도 300명 넘는 군인이 죽었다. 작전 끝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들이 지금 아니었다라는 이야기. 오바마 때 우리 군인들은, 우리 미군들은 엄청나게 죽었습니다. 엄청나게. 오바마가 정말 뭔가 작전을 잘못했던 거겠죠. 물론 이제 전투가 치열했다. 그때는 뭐 이렇게 핑계를 댈지는 모르겠으나 그랬다면은 앞서서 처음에 전장터에 들어가자마자는 왜 피해가 없었습니까? 그때는 왜 하필이면 이때 피해가 몰려 있느냐? 오바마 때. 그리고 오바마 집권 말기로 가면서 점차로 줄어들게 되죠. 이때 이제 의회에서 전쟁 권한에 대한 조정 이런 것들이 의회에서 계속 논의가 되면서 오바마가 함부로 군비를 쓰지 못하게 의회가 가로막는 작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갑자기 군인들 사망자 수가 줄어드는 것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부터 보면은 17, 15, 22, 9, 12 이렇게 돼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사실 이 숫자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찾아본 숫자랑 딱 맞아떨어지진 않는데 실제로 2020년, 그러니까 작년에 사망한 군인들 숫자를 이야기하자 그러면 작전 중에 사망한 군인, 그러니까 이제 전투작전이라든가 아니면 테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작전 이 근무 중에 사망한 미군 군인 얘기하라 그러면 딱 4명입니다. 작년에 사망한 미군 군인이 4명이고 1월 달에 2명, 2월 달에 2명 이렇게 4명인데 2월 달에 사망한 그 2명 사망한 것 이후로 계속해서 17달을 제로로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18번째 달 들어와서 지금 이 폭탄 테러가 터지고 철수를 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입으로 항상 그 얘기를 하죠. 18개월 동안 한 명의 미군 전사자도 나오지 않았었다. 그런데 갑자기 이게 뭐냐? 그 말이 사실입니다. 2020년 2월 8일 2명이 사망한 이후로 군사작전이라든가 근무 중에 사망한 미군은 없었습니다. 그 뒤로 계속. 그러다가 지금 이 폭탄 테러가 벌어졌다. 저희가 이제 한 가지 또 짚어야 될 부분이 이 폭탄 테러는 사실 막을 수 있었던 것이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해볼까요? 하나는 트럼프가 약속했던 대로 5월 1일 날 철수를 했더라면 군인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간인들도 원하는 사람들이 다 빠져나왔을 것이다. 그 다음부터 아프간에 있는 체류하기를 원하는 미국 시민들과 이 사람들이 미국을 오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다음부터는 외교 문제로 이제 바뀌어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과 같은 상황은 전혀 뭐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설사 이런 상황이 늦춰져 가지고 벌어진다고 했더라도 그런다고 하더라도 이미 폭탄 테러가 있을 것이라고 위협이 온 상태에서 폭탄 테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가장 크게 실수한 부분이 뭐냐면 모든 검문소를 탈레반이 다 점거하고 있고 테러리스트들이 그 검문소를 점거하고 있는 그런 것을 알면서도 그들한테 오히려 의지했다. 야, 검문소 지나갈 때 미국 시민들은 좀 통과시켜줘라고 오히려 테러리스트들한테 사정하고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이것이 가장 큰 실수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테러리스트들이 그냥 검문소 무사 통과해가지고 공항 앞에서 폭탄을 터뜨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엄청난 애꿎은 사람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다. 이거는 막을 수 있는 일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막을 수 있는 일이었다. 국민들 성화가 막 끌어오르니까 그제서야 뭐 드론 공격해가지고 뭐 죽였다 그러는데 드론 공격해서 죽였다 그래놓고 민간인 사상자 났다 이러니까 또 끽소리 못하고 또 세상에 드론 공격을 해서 죽였으면 그 사람이 누군지 뭐 어떤 이유로 죽였는지 뭐 좀 정확하게 얘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죽일 만한 사람이었던 건지. 근데 국방부에서 지금 내놓은 그 이야기가 뭐냐? 너무나 한심한 게 차량에다가 드론에서 로켓을 쏴가지고 죽였는데 차량이 폭탄에 맞은 이후에 연쇄 폭발 작용이 벌어졌다. 2중, 3중으로 한 번씩 더 터졌다. 결국 차 안에 폭탄이 있었다라는 증거다. 그리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 폭탄 터졌던 그 차량이 민가에 있었고 아이들이 죽었는데 그것은 조사 중이다. 그리고 그냥 넘어가 버린. 하여간 좌파들이 결국은 이렇게 숫자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많이 죽었는데 왜 이제 와가지고 우파들은 왜 이거 가지고 이제 와서 화내느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라고 올려놨으나 그것은 결국에는 오바마 때부터 정말 아프간 사태를 잘못 다뤄왔었구나. 오바마 때 아프간 사태를 제대로 다뤘더라면 빨리 끝났을 것이다, 전쟁이. 근데 그러지 못했다. 결국 오바마가 8년을 질질 더 끌었기 때문에 20년까지 지금 시간이 끌어져 온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 입장에서 봐서는. 그러니까 이러한 자신들의 잘못을 다 덮으려고 어떻게든 감추려고 하니까 별 희한한 일들이 자꾸 벌어진 것 아니냐. 이 이야기를 저희가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